자기가 투자하는 금액의 뭐 한 10% 20% 정도는 조선, 방위산업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 하나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현대로템 이런 거 굉장히 전망이 밝습니다. 미국은 지금 배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국은 조선업 1위입니다. 우리가 LNG, 군함, 특수선, 쇠빙선 전부 다 세계 1위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이런 조선업도 아주 전망이 밝고, 방위산업 지금 수주받은 게 한 100조 원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위산업도 한국에 아주 큰 기대가 되고 있다. 교수님께서는 앞서 계속 말씀하신 게 부동산 그리고 미국 1등 주식 이게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1등 주식 말고도 또 요즘에 보면 주식시장에서 AI, 반도체, 헬스케어, 방산 이런 것들이 좀 뜨거운데요. 요즘 좀 주식시장에서 좀 주목하면 좋을 그런 섹터가 있다면 어느 섹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1994년에 현대정권을 입사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1등 주식했던 게 뭐 SK텔레콤, 석유화학, 현대건설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한 2018년도 한 5년 전이죠. 야, 신문 기사를 보다가 1조를 벌었다는 교수의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교수가 된 이 사람은 직장인이 부자가 되려면 주식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받은 월급의 25%를 시가총액 1등에만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은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그 기사가 저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카톡을 보내주거나 블로그에 들어오면 그 기사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 1조 부자의 비밀.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 기사가 나와 있고, 나중에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도 보내드리겠고요. 거기 보면 자기가 월급 받으면 25%를 무조건 국내 1등 주식만 투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하루에 두세 번씩 바뀌었대요. 그 당시에 1등은 석유화학, 우리은행, 조은행 이런 은행주, 그 다음에 석유화학, 반도체, 철강, 포스코 이런 기업이었는데 본인이 지나고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없어졌더라. 그 1등 기업도 현대건설 부도하면 났었습니다. 1등 주식이었는데, 또 석유화학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결론은 본인은 무조건 1등 주식만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장된 기업이 2,600개입니다. 코스닥 거래소 기업이 2,600개, 코스닥 기업이 한 1,200개 정도 됩니다. 약 한 3,800개가 한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매년 100개의 기업이 상장하고 매년 20개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한국에는 매년 100개의 기업이 주가 조작에 가담이 되고 있고 재판을 받는 비용 10%밖에 안 됩니다. 주가 조작을 하면 한 번당 50억씩 돈이 이익이 남기고 평균 감옥에 한 3년 정도 갔다 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 제가 이코노미스트를 한 10년 정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매년 주식에 대한 기고문도 쓰고 있고,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공매도, 주가 조작, 현대 정권회사에 근무를 하고 또 주식을 가르치고 있고 부동산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교수가 된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제가 정권회사에 근무를 했었고 이런 또 기고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국에서 이제 공매도가 이제 다시 허용이 됐는데 주가 조작이 매년 이렇게 100건 가까이 일어나면서 한 50억씩 차익이 남기고 뭐 라더견 사태 이런 거 보면 20배씩 주가가 오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가총액 1등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입니다. 500조입니다. 삼성전자의 500조나 시가총액이 된 것은 그만큼의 저력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애플의 시가총액은 현재 한 5,500조, 한 6,000조 정도 됩니다. 엔비디아도 6,000조 정도 됩니다. 좀 떨어졌지만 그렇다. 우리나라는 상하 한폭이 하루에 30%지만 미국은 상하 한폭 자체가 없습니다. 하루에 90%씩도 하락하는 적이 있고, 넷플릭스는 얼마 전에 하루에 한 50% 폭락한 적도 있지만 다시 또 회복을 했습니다. 요점은 미국은 전체 국민의 70%가 주식을 투자합니다. 미국의 국민연금이 이제 401k라고 하는 건데요. 이와 같이 이런 미국 국민들의 노후 대비가 다 주식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를 하락시키면 미국 국민들 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주가를 부양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제가 입사할 때 94년도에 종합주가지수 1000이었는데
30년인 오늘 현재 2025년 3월 현재 2,500입니다. 한국은 종합주가지수 2.5배 올랐습니다. 2배 올랐습니다. 미국은 같은 30년 동안 30배 정도 올랐습니다. 나스닥 S&P 기준입니다. 종합주가지수 미국은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이라고 부르고 나스닥이라고 부르고 다우존스라고 부릅니다. 다우존스는 30개 우량한 기업만 모아놓은 거고 나스닥은 우리나라의 코스닥 같이 벤처기업 중심으로 된 기술주 중심이고 그다음 S&P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해서 우량한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지수를 말합니다. 평균 미국은 30%씩 오르고 있습니다. 요점은 글로벌 주식의 비중이 60대 1.5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량한 주식이 해야 된다.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조선, 방위산업 이런 거 굉장히 우량하지만 맨날 부침이 있을 수 있고 시가총액 1등이 가장 안전하다 이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등과 한국의 1등을 하는 것이 좋고 자기가 투자하는 금액의 한 10% 20% 정도는 이런 조선, 방위산업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 하나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현대로템 이런 거 굉장히 전망이 밝습니다. 또 한국의 조선업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배를 만들어 달라. 미국은 지금 배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만 잘 만들어내고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조선업이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전 세계 한국은 조선업 1위입니다. 우리가 LNG, 군함, 특수선, 쇄빙선 전부 다 세계 1위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이런 조선업도 아주 전망이 밝고 방위산업 수출고 지금 수주받은 게 한 100조 원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위산업도 한국에 아주 큰 기대가 되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한국 주식시장은 사실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고 올해 들어서는 좀 상반기에 연초에 조금 좋다가 지금 좀 또 다시 좀 조정 국면인데 반면에 미국 주식은 작년에 굉장히 좋았다가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조금 계속 관세 정책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식시장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도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좀 더 나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좀 기대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요약 사항입니다. 제가 이제 만든 PPT에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기준금리, 주식을 오르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기준금리의 인하입니다. 은행 이자가 내리게 되면 기준금리가 내리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4.5%고 우리나라 원래 예상은 금년도에 4.5, 내년에 3.5, 2.5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2.75입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아주 많이 낮습니다. 결론은 미국은 현재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해서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4.5%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만 내리게 되면 다시 주식은 크게 오를 것이다. 근데 미국에 원래 4번 내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0.25를 4번씩. 그래서 당연히 기준금리가 올 연말에는 저는 3.5까지 내릴 예정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주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이건 제가 이제 경제 전망에 관련된 책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쓰는 책입니다. 트럼프의 집권, 트럼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제가 만들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에 대한 거 이런 겁니다. 외환 보유고입니다. 자, 요겁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요 내용이었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대체 뭐냐? 여기 한 10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집값이라든지 종합주가지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은행 이자입니다. CD 금리만 내리면 마이너스 0.9입니다. 반대로 내린다. 반대로 오른다는 겁니다. 은행의 이자만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낮은 이자를 피해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75, 미국은 4.5인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만 인하하게 되면 다시 또 크게 오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 국민의 70%는 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방치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계속 주식을 사는 겁니다. 저는 항상 월급의 25%를 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사업하시는 분들의 여유가 되면 일시불로 완전히 그냥 처음에 다 사지 마시고 내가 주식 살 돈이 있다. 그러면 12번 정도 분산을 해서 차근차근 하시라. 그럼 지금은 주식가가 낮으니까 싸게 사는 것이고 다음 달에 주가가 오르면 또 좀 비싸게 사는 겁니다. 내가 적립식으로 매달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로 12번을 분산해서 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내렸을 때는 싸게 사는 것이고 또 다음 달에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좀 비싸게 사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정년 이후 우리 일반 직장인들이 60세에 정년을 합니다. 그러면 60세 이후에 노후 대비를 위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겁니다. 나중에 정년 이후에 내가 뭐 먹고 살 것이냐. 우리가 국민연금 받는 게 평균 한 100만 원, 15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국민 평균들이. 그러니까 내가 직장인들이 우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급이 한 400 정도 됩니다. 내가 매달 한 4, 500 정도 받다가 국민연금 100만 원, 150만 원 받아서는 생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 대비를 위해서 주식을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량한 주식을 사라. 그죠? 미국과 한국을 꼭 함께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도 그냥 시총 1위 주식을 사는 걸 추천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한국의 시가총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지난주에 다시 반등을 했고 오늘 삼성전자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는 5만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500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현재 2,500조 정도 되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지금 현재 한 5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4개의 바퀴로 굴러갑니다. 가전, 스마트폰, 반도체, 통신장비 이 4개의 바퀴로 굴러가는데 삼성전자 과거에 매년 50조씩 흑자를 냈었죠. 2024년도에는 한 5조 정도 흑자로 한 10%밖에 이자를 못 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에 한 수십만 명의 직원들이 있고 가장 우수한 인재가 많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높이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워렌 버핏도 현금 보유량을 좀 늘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현금 보유량을 조금 늘리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워렌 버핏은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 때문에 본인이 애플 주식이 3억 주 있었었는데 지금 1억 주를 팔았습니다. 그냥 2억 주만 가지고 있고 워렌 버핏은 자기 자산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버커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생명보험 회사입니다. 이 생명보험 회사가 이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전체 자산의 50%가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주식을 투자할 때 10년 이상 절대 팔지 않을 주식만 삽니다. 그러니까 뭐 벤처기업, 투자기업 잘 사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들은 애플같이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1등이고 사람들이 팔지 않을 것, 없어서는 안 될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애플, 코카콜라, 미국의 비자 카드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구글에서 현재 시각으로 검색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매달 본인이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점은 워렌 버핏은 자기 자산의 30%를 현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최근에 애플을 1억 주 팔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플을 한 3분의 1을 팔았습니다. 워낙에 트럼프가 고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를 위축시킨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고 팔았는 주식의 상당한 부분은 일본 주식을 또 하더라고요. 일본의 물산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뭐 따라하라는 게 아니다. 하여간 요점은 우리는 미국의 1등과 한국의 1등을 분산 투자하고 일본의 1등도 분산 투자하면 됩니다. 일본은 내가 알기로는 자동차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미국의 1등 한국의 1등, 일본의 1등 기업, 중국의 1등 기업, 중국은 아마 이제 알리바바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제가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죠? 제가 중국 얘기는 하지 않겠고,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미국이 60%고
일본은 5%, 중국은 4%, 한국은 1.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그냥 중국, 일본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미국의 1등 애플, 한국의 1등 삼성전자 가장 쉽습니다. 95%는 미국, 애플, 5%는 삼성전자를 하고 저는 뭐 삼성전자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이 무너지면 그 1등 주식을 바꿔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500조 1등이고 하이닉스가 아마 150조 정도 한 2등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G 엔솔 하이닉스였는데 제가 뭐 2등을 안 찾아봤는데 한 150조 정도 됩니다. 또 요점은 이렇게 1등 주식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한국에는 매년 20개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여러분들 막 코스닥에 있는 뭐 이름도 없는 기업들 하지 마십시오. 시가총액 1조도 안 되는 기업들 하셔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부도가 날 수 있다. 주가 조작이 매년 100개씩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런 500조짜리 애플 6천조짜리 기업은 주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돈을 주식으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내가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좀 지금과 같은 좀 불확실성이 상당히 있는 이런 시점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좀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뭐 이제 개미 투자자입니다. 뭐 저도 뭐 월급장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도 뭐 그냥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내가 직장을 다니는 동안 그 원칙 무조건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주식을 팔지 않는다. 저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저 역시도 워낙에 뭐 왔다 갔다 저 역시도 가벼운 아주 너무 어렵습니다. 미국의 1등 주식 애플, 엔비디아, 한국의 삼성전자를 산다는 그 원칙을 저도 어겼습니다. 정말 원칙을 지키기 어렵더라. 그러면 부자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뭐 네이버에서 주식 1조 부자의 비밀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그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개인들이 부자가 가장 되는 빠른 방법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청약통장 가입해서 한강이나 아파트 분양받는 것. 우리나라의 외국인은 매년 30만 명 들어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270만 명 정도 됩니다. 대구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현재 88세인데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노인들 앞으로 이제 90세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점은 우리가 평균 연령은 늘어나고 있다. 90세. 그다음 외국인들이 매년 30만 명씩 들어온다. 그다음에 단독 세대주. 혼자 사는 사람이 한국에 현재 35%인데요. 앞으로 5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모자라는 겁니다. 서울의 집값은 앞으로 90% 확률로 다시 오른다. 그래서 서울 중심, 제가 뭐 지방은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서울과 수도권 중심이어야 되겠고 또 한강 이북보다는 한강 이남이 더 빨리 오른다. 그래서 뭐 일산 파주 저도 살아봤지만 그쪽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서는 한강 이남을 해라. 그죠? 한강 이남에 있는 제가 살고 있는 하남, 가밀지구, 위례지구 보면 아직 지하철 안 들어왔습니다. 아마 5년 안에 하남 가밀지구에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종점 주변에 사면 제일 좋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제가 보니까 뭐 유튜브에 제가 몇 번 나왔더니 막 김대중의 벤처 투자 밴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네이버와 구글에 제 이름만 검색하면 제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공개되어 있고 있습니다. 근데 뭐 김대중의 밴더 투자 그 얘기에 그게 약속이 연 900%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야, 세상에 900%를 주는 데가 있나, 그죠?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말자 그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폰지 사기라고 부르는 건데요. 폰지 사기는 돌려막기 사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적금이자가 3%입니다. 여기에 300%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300% 주는 게 있을 수 없죠. 보니까 김대중의 밴드 투자는 보니까 우리 세종대학교 이름을 빗대서 세종투자교육 뭐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한 20, 3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명의 투자자를 모은다.
뭐 900% 이자를 준다 이렇게 써놔서 전화를 제가 5통 정도 받았어요. 자기가 피해를 입었대요. 1억 보냈다, 3억 보냈다. 큰 돈을 보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겠다. 다 사기입니다. 그죠? 제 말도 여러분들이 믿지 마시고 100% 그죠? 믿지 마시고 그냥 김대중 교수의 원칙은 1등 주식 투자, 미국과 한국, 그 다음에 한강이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30억이 커트라인이고 55억을 모으는 것이 한국의 1%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와 같이 우리가 가상자산 투자한다, 플랫폼은 투자한다고 해서 이렇게 돌려막기 사기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저녁에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봐야 됩니다. 요겁니다. 메이도프입니다. 미국의 정권거래소 이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100조 원 이상 사기를 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거짓말을 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티를 만든 스티븐 스티벌그도 이 사람에게 투자금을 다 날렸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는 것이고, 이 폰지 사기는 앞에 사람이 이자를 뒤에 사람의 원금으로 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폰지 사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세상에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은행 적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준다는 것은 다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홈플러스에 우리 개인들이 한 2천억 정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신영정권, 정권회사에서 홈플러스가 설마 부도가 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2천억 펀드를 팔고 총 투자금액 보니까 한 6천억이 넘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곳이 없습니다. 국민은행에 3% 이자를 주는데 홈플러스 채권은 6% 이자를 줬더라고요. 6% 이자를 주면서 한 달 안에 뭐 설마 부도 나겠냐 이렇게 하면서 팔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유통의 이마트 홈플러스 2위의 기업인 이 홈플러스가 지금 법정 회상을 신청했고 기업 회생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곳이 없습니다. 2등 기업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결론은 내 스스로가 그 누구한테도 돈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내 계좌에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 누구도 믿지 마라. 그죠? 청약 통장을 자녀에게 빨리 꼭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매달 10만 원씩 넣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10만 원씩 넣어주고 돈이 있으면 매달 10만 원 넣어드리고 돈이 없으면 딱 한 번만 넣어주십시오. 자녀 네가 이제 직장 다니면 그동안 밀린 금액을 일시불로 낼 수가 있습니다. 15살이 가장 좋습니다. 15세부터 청약 통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 100권의 책을 봤습니다. 서점에 가서 10,000원, 20,000원 투자하는 것이 1억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이거든요. 10,0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성장하는 책이나 부자학책도 한번 사기 싫으면 서점에 가서 보십시오. 서점에 가서 이제 한번 보시고 알라딘 가면 중고책 5,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중고책이라도 사서 보시고 또 네이버나 블로그 김대중 교수 치면 제 뉴스와 블로그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100권의 재테크 책을 읽고 책을 쓴 것처럼 여러분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100권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청약통장의 비밀, 청약통장은 지난 한 20년간 5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매년 바뀝니다. 작년 12월부터 우리가 청약통장이 15세로 인하가 됐고요. 인정기간이. 이제 18세에서 15세로 줄었습니다. 청약통장을 빨리 넣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그냥 단순하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또 부동산 추세도 공부해야 되고 뭐 금융, 부동산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외도 이제 많이 가십시오. 그죠? 제가 여기에 많이 써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신 분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여기 보시면 있죠. 우리가 무주택 세대주 만점을 받으려면 15년 전부 다 15년 이상 돼야지 만점을 받습니다. 청약통장의 가점 계산입니다. 우리가 부양가족은 늘릴 수가 없지만 청약통장이나 무주택 세대주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꼭 활용하셔라. 잘 봐두시고 둘 다 보시면 15년입니다.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앞으로 여행은 선진국이나 미국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그죠? 우리나라가 1년에 1,000만 명씩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 가서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수입 브랜드를 가져와서 창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국에 있는 속옷이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고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피터커피입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피자를 가져오신 성신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성신재 피자를 우리나라에 피자를 들여와서 오늘날 돈 한 3천억을 받고 다시 되팔았습니다. 이분이 내가 7만 원 가지고 피자를 창업했다 이렇게 쓴 책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입니다. 그 정도로 가장 먼저 그 기업 본사에 찾아가서 브랜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요즘 뭐 미국에 있는 새로운 브랜드 햄버거 많이 들어옵니다. 뭐 재벌 3세들이 파리바게뜨가 이제 그 햄버거 가져왔다 이렇게 광고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 없는 것. 한국에 있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조 기업이고 비상장 기업입니다. 바로 유니콘 기업을 말하는 건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신산업입니다. 쿠팡이 미국의 아마존을 보고 본던 카피캣입니다. 그죠? 복사한 기업이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렇게 한국의 4개의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바로 쿠팡이고 야놀자, 그 다음에 넥슨,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새로운 신산업을 하는 것도 부자가 되는 길이고 뭐 일본에 배 타고 가면 왕복 10만 원도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배 타고도 가고 비행기 타고도 가는데요. 가서 가급적이면 베트남 후진국 가지 마시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좀 비용이 있더라도 일본은 뭐 그렇게 10만 원이면 왕복 비행기 탈 수 있습니다. 저가 비행기 타면 그죠? 가서 이런 신산업을 배우고 오고 신산업을 한국에 가져오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